안녕하세요. 입시혁명입니다. 중앙대는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을 같이 실시합니다. 올해 모집 요강은 11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해의 전형 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원서 접수는 12월 중에 실시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요강이 발표되면 12월 중에 원서 접수가 실시될 것이고요. 또 필답고사가 1월 면접과 함께 필답고사와 면접이 1월 중에 실시된 바 있으니까 올해도 비슷한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이 타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편입은 국내 정규대학 2학년까지 마치고 수료 예정자나 이제 수료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학점 이수는 65점 이상을 취득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또 정규대학 2년 이상 등록 및 졸업학점에 50% 이상 취득한 자, 또 국내외 전문대학 전문학사 취득한 자 다 지원 가능하니까요.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점 은행제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학사 학위 과정 70학점 이상 이수한 자도 일반 편입으로 지원할 수 있고요. 또 학사 편입의 경우에는 국내외 정규대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거나 또 법령에 의해서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앙대 편입 전형은요, 이제 필답고사뿐만 아니라 자격 실적 검사가 우선 선발의 경우에 들어가고요. 또 전적대학의 성적이나 면접고사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 요소들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형 방법은 우선 선발 모집과 일반 선발 모집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서류가 30%, 또 자격 실적 검사가 30%, 전적대학의 성적 30%, 면접 10%가 반영이 돼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전형 요소가 전공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일반 전형이 이렇게 단과대학별로 전형 요소가 다르니까 올해 요강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2020학년도 편입학 기본 계획에 발표된 내용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요. 인문계나 생명공학대학, 또 예술대학의 일부 전공들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다단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1단계는 영어 100%로 3배수를 먼저 뽑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영어 성적 80%에 전적대학의 성적 20%가 반영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연과학대학의 경우에는 전공 기초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전공 기초시험 60%와 서류 40%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인문대학을 갈 것이냐 자연과학대학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형의 요소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공과대학은 공업수학 100%로 학생을 선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나 전적대학의 성적은 자격 기준에 하나는 것이고 실제로 성적 반영은 공업수학 필답고사 100%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과대학이지만 창의 ICT 공과대학이라고 해서 융합형 공과대학도 있죠. 여기는 이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다단계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1단계에서는 공업수학 100%로 5배수를 먼저 선발하고요. 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에 서류 40%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술대학에서 일부 전공, 아까 인문대학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던 서류, 그리고 영어 100%, 그 다음에 영어 성적하고 2단계에서 면접, 이렇게 전적대학의 성적 이렇게 보는 방식 말고 또 일부 전공 체육대학 쪽은요. 지금 1단계에서 실기를 가지고 100%로 학생을 일정 배수 선발을 합니다. 1단계 실기 성적 80%와 전적대학의 성적 20%. 그래서 1단계 전적대학 1단계 성적 영어와 그다음에 전적대학 성적, 또 1단계 성적 실기와 전적대학 성적 이렇게 예술 계열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단계에서 영어로 먼저 뽑는 그런 전공들은 공연 영상 창작학부, 또 디자인학부의 경우 일반 선발과 일반 인문계 선발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외의 예술대학은
실기가 들어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체육대학도 이 방식에 해당되니까요. 그 부분 보시고 또 의료 인력 양성하는 특별 편입의 경우에는 적십자 간호대학으로 해서 영어 80에 전적대학 성적 20으로 일괄 합산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단과대학 또는 같은 단과대 예술대학 내에서도 어떤 세부 전공이냐에 따라서 선발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우선 선발은 면접이 진행되지만 일반 선발의 경우에는 면접 대신에 면접 없이 서류 평가라든지 아니면 영어 성적, 또 전적대학의 성적, 또 기초 필답고사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선발의 경우는 그럼 일반 선발과 우선 선발은 뭐가 다른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선발은 지원 자격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사회과학대학에서 정치국제학과나 공공인재학부의 경우는요. 5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외교관 후보자 1차 이상 합격한 자가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원 행정고등고시 1차 이상 합격자, 입법고시 1차 이상 합격자, 즉 공직 시험에 1차 합격한 자여야만 지원할 수 있다. 우선 선발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또 경영경제대학의 경영학부나 산업보안학과의 경우도 특정 지원 자격 요건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경영학부는 국내 공인회계사 1차 이상 합격자가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산업보안학과는 변리사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즉 행정이나 기술 쪽으로 1차 이상 합격자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자격을 내가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우선 선발로 지원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연계의 경우에 공과대학, 창의 ICT 공과대학은 변리사나 행정고시 기술직에서 1차 이상 합격한 자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부의 경우는요. 변리사나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1차 이상 합격했다라고 한다면 우선 선발로 지원해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발은 총 모집 인원의 50% 이상을 선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원이 만만치 않죠. 그리고 우선 선발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일반 선발로 모집을 하는 거니까 지원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우선 선발로 지원을 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일반 학사 편입과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중복해도 되나요? 중복 지원은 안 되고요. 그래서 중복 지원이 불가하고 또 중앙대 편입의 경우에는 전적대학의 전공과 계열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유사한 학과 전공이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선발은 사회과학대학, 경제경영대학, 공과대학, 또 생명공학대학 일부에서 이렇게 먼저 50% 이상의 정원을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선 선발은 서류 30%, 또 자격증 실적 검사. 그래서 자격증 실적 검사라는 거는 지금 지원 요건 자체에 이렇게 공무원 시험에 1차 합격한 자여야만 한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실적 사항들을 보고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30%, 또 전적대학의 성적이 30% 들어가기 때문에 타 전형에 비해서 일반 선발에 비해서 전적대학의 성적 비중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면접도 10% 들어가요. 그래서 우선 선발의 면접은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학업 준비도나 인성, 또 의사소통 능력, 또 이 서류가 얼만큼 신뢰할 만한 서류인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인별 심층 면접으로 치러진다고 하니까요. 우선 선발에 한해서 중앙대는 면접 시험이 있고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이다.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선발은 크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그리고 전적대학의 성적 이렇게 구분이 됐었던 걸로 아까 체크를 했는데요. 지금 전공 기초시험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과학대학에서 전공 기초시험을 치른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60%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전공 기초시험이 학과 단위에 따라서 과목이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뭐 물리학과는 일반 물리학 시험을 보고 화학과는 일반 화학, 생명과학과는 일반 생물학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과는 수학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연과학대학의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의 기초 학문이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평가는 역시나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계열이 이제 창의 ICT 공과대학의 2단계에서 서류가 40% 들어갔었죠. 학업 계획 및 동기, 또 전공 적합성, 학업 관련 활동, 또 성취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실 이 제출 서류에서 자기소개서를 받게 됩니다.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과 연계된 활동이라든지 또 노력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필하는 것은 좋으나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이라든지 직장, 뭐 직업 이런 것들을 은근슬쩍 우회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필기고사 시험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어, 공업 수학, 또 전공 기초 이렇게 치르는데요. 아까 얘기했었던 자연과학대학의 전공 기초 시험들은 문항이 30문제 각각 30문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물리학과는 물리학 30문제, 화학과는 화학 30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리학과는 이제 일반 물리학, 그다음에 수학과는 뭐 미적분 이런 기초 수학 과목이 출제가 되죠. 30문항을 60분 동안 푸는 필답고사고요. 객관식 사지선다로 출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또 이 외에도 영어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인문대학이라든지 사회과학대학, 경제경영대학, 또 예술대학에서 영화, 문예창작, 디자인 계열 등은 1단계 영어 100%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영어 서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또 그렇게 기초 소양, 기본, 뭐 인문, 사회, 자연 다양한 영역의 기본 소양 지식을 추리해낼 수 있고 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독해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지금 40문항을 60분 동안 역시나 사지선다형으로 푸는 문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이 있고 또 공업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학 선형대수를 포함한 공학을 전공할 학생들의 이제 기초적인 공학 지식 능력을 보기 위한 문제로 30문항 출제된다고 하니까요. 시험 시간 똑같이 60분이고 또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고 하니 이 부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모두 동일하게 지금 서류가 들어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어디나 마찬가지로 뭐 졸업증명서라든지 성적증명서, 또 학위증명서 뭐 등등이 들어가는데요. 이 외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지원 학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앙대 편입학 자기소개서 양식을 우리가 미리 체크를 해보면 크게 3개 항목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항목은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한 동기, 또 준비 과정을 기술하라라는 그런 질문으로 나오고요. 600자 이내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대학 재학 중에 활동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항인데 대학 재학 중 자신이 수행한 학업 활동에 대해서 그 과정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라 라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분량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입학 후에 학업 목표, 실행 계획, 졸업 후 진로를 자신의 강점 및 약점과 연관지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라는 것이 마지막 3번인데요. 나의 장단점, 쉽게 말해서 강점, 약점, 또 이것이 내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전공과 진로 분야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 내가 이 대학에 편입학한다면 들어와서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공부할지, 또 졸업 후에는 어떻게 할지 등등에 대해서 8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3개 항목에
글자 수는 한 2,400자 정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이제 추가 서류로 있고요. 또 우선 선발 그리고 자연과학대학의 경우에는 이 자기소개서 외에도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서류냐 하면 이제 대학 재학 중의 활동에 대한 건데 가끔 이제 여러분들 편입학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보고 있지만 학업계획서나 자기소개서에 고교 생활에서의 어떤 활동 내용도 쓰게끔 하는 학교도 있지만 중앙대는 대학 재학 중의 활동에 대해서만 쓰게끔 되어 있어요. 역시나 이제 대학 재학 중에 본인이 각종 경력, 또 봉사라든지 교육, 연구, 수상, 자격증, 장학증을 받았었던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대학 생활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서 각각 200장 이내를 작성한 후에 제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선 선발과 자연과학대학의 경우는 자기소개서 외에도 이렇게 본인의 실적이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가 A4 기준으로 20매까지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0자로 쓰는데 20매까지라고 하면 사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처음에 우선 선발의 경우 실적 평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서류적인 부분들에 대한 종합 평가가 여기서 또 실적이 드러나는 거니까 이 양적인 측면으로나 질적인 측면으로 좀 편차가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제 채워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또 의료 인력 양성, 전문학사 소지자 편입학, 즉 우리가 특별 편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특별 편입의 경우에는 이제 간호전문학사 취득자가 지원할 수 있죠. 전형 방법은 영어 시험 80%에 전적대학 성적 20%를 반영하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영어 시험을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일반 인문대학에서 일반 선발의 경우 치러졌던 영어 시험처럼 똑같이 이제 독해력을 보기 위한 부분의 시험이고 사신문항으로 60시간 동안 푸는 동일한 방식입니다.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영어 시험이 상대적으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편입은요. 이런 필답고사라든지 서류 평가 외에도 전적대학 성적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전적대학 성적의 경우에 기본 점수가 주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제 전적대학의 성적을 중앙대 방식으로 환산을 했을 때 기본 점수 77점을 주고요. 그 외에 이제 전적대학 성적 곱하기 0.23 이렇게 해서 성적을 산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적대학 성적이 반영되는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 반영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영어 성적이라든지 서류 평가의 성적이 실질적으로 당락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